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9천여 명 늘어난 6만 2,734명을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석 달 만에 최다 기록인데 정부는 확진자 증감은 반복되더라도 느린 증가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보건 위기 대처를 위해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협약에는 코로나19 초기 대응 미숙으로 유행이 심화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대유행 사태 국제사회가 지켜야 할 사항과 대책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코로 들이마시면 일부 성분이 폐와 간, 심장 등으로 퍼져서 상당 기간 남아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인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행정 분야에서 연령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6월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보고 매년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를 포함해 3개의 나이가 있어서 혼란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대학 44곳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잡아내는 인공지능부터 청각장애인용 통역 기술까지 지난 1년 동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학생이 개발한 기술들을 사이언스 투데이가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2,7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주 전보다 각각 9천여 명씩 늘었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지난 9월 16일 이후 12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6만 2,684명, 해외 유입은 5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42명으로 21일째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6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975명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출산에 나쁜 영향을 준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신을 접종하고 출산한 여성 5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산이나 사산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37주가 안 돼 출산한 조산 비율도 8.6%로 지난해 국내 전체 조산 비율 9.2%보다 낮았고 2.5kg 이하의 저체중 신생아 출산 비율도 2.3%로 전체 통계 7.2%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초기 대응 미숙으로 심화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보건 위기 대처를 위해 국제협약을 만듭니다. WHO는 현지 시간 8일 보도자료를 내고 194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팬데믹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94개 회원국은 정부 간 협상기구를 꾸리고 내년 2월부터 소위 제로 드래프트라고 불리는 초안을 토대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협약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과 필요한 대책 등을 담게 됩니다. 경남 고성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수리 월동지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지역을 찾았는데요. 겨울철 생태관광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길이 2m가량의 커다란 날개로 활공하는 독수리떼. 먹이가 있는 눈에 내려도 안전한지를 살피더니 곤두박질 치듯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마른 땅에서 먼지가 피어오르도록 녀석들은 치열하게 먹이를 먹기 위해 자리다툼을 합니다. 한참 먹이 쟁탈전을 벌이던 독수리들은 식사를 마치고 논두렁에 앉아 햇볕을 즐깁니다. 몸집이 커다란 녀석들이 일렬로 앉아있는 모습이 앙증맞습니다. 즐거웠고 그다음에 실제로 독수리를 보니까 신기한 것도 있었고
엄청나게 커서 놀랐어요. 지난 11월 초부터 경남 고성을 찾은 독수리는 300마리 정도. 겨울을 나기 위해 몽골에서 남녘 땅을 찾은 천연기념물 독수리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역 학교의 선생님이 먹이를 주면서 시작된 보살핌이 20년을 넘겼습니다. 순천에서 구조가 돼서 2년 전에 붙였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69번이 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좀 뿌듯하고. 생존을 위해 남쪽 땅을 찾아온 독수리떼는 이제는 생태 관광의 주제가 됐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020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수리 축제도 열고 겨울철 생태 관광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먹이 활동을 이제 우리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고성군도 이게 그 관광 자원아 이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군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고성을 찾아 귀한 손님 대접을 받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겨울을 나고 이듬해 3월 말부터 몽골로 돌아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반가운 곳, 바로 겨울 축제장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열지 못했던 강원도 겨울 축제가 올겨울 정상 개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수조 가득 물이 지어 헤엄치는 물고기떼, 몸통에 검은 점박이 무늬가 선명한 산천어입니다. 지난 봄부터 무럭무럭 자라 몸집을 키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올겨울 화천 산천어 축제는 정상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축제의 주인공 산천어입니다. 어른 팔뚝만큼 크게 자랐는데요. 한 달 뒤면 이 축제장으로 옮겨져 관광객들에게 짜릿한 손맛을 선사합니다. 축제장 낚시터 역시 때마침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지고 더 두껍게 얼어붙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축제장 주변 빙등광장에서는 얼음 조각 만드는 손길이 분주하고 밤거리를 수놓을 도심 조명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2020년 따뜻한 날씨에 축제가 단축 운영됐고 이후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한 강원도 겨울축제가 다시 관광객들을 찾아옵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게 찾는 화천 산천어 축제부터 원조 겨울축제 인제 빙어축제 그리고 평창 송어축제와 홍천강 꽁꽁축제까지 4년 만에 정상 개최가 결정되면서 축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얼음이 아주 예쁘게 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추우면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얼음이 더 두껍게 얼을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얼음판에서 낚시도 하시고 썰매도 타시고 아마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음 낚시를 주제로 하는 축제 특성상 손발이 꽁꽁 얼 정도로 추운 날씨가 관건. 기상청은 올겨울 평년과 비슷하거나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축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송어 빙어 축제가 열릴 거라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엔 물고기 집단 폐사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고성 송지호에서 전어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부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관계 당국이 집단 폐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석호인 강원도 고성 송지호. 호숫가를 따라 죽은 전어떼가 길게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 위에도 허옇게 배를 뒤집은 채 죽은 전어가 계속 떠오릅니다. 대부분 길이 10에서 15cm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준성어들입니다. 고성군청 직원 20여 명이 오전부터 죽은 전어를 수거해보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전어는 수만 마리. 하루 동안 수거한 전어만 25kg짜리 포대 30개에 이릅니다. 전어들이 갈대숲 사이에 저 밖에서 죽은 부분까지 수거하자면 한 시간이 한 3, 4일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어는 지난 6일부터 조금씩 죽기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갑자기 폐사량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어의 입과 아가미가 벌어진 점 등으로 미뤄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부족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퍼져나가요. 산소층이. 하필 이제 그런 층 위에 있다가 얘네들이 밤에 바람이 불면서 뒤집어지니까 당하는 거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분석에 나서는 등 전어 집단 폐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겨울에 과일하면 쉽게 귤을 떠올리는데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귤은 대부분 외국 품종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품종의 귤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데요. 맛이 더 좋고 재배하기도 편한 게 장점입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어른 주먹 정도 크기의 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겉면이 매끄러운 보통 귤과 달리 약간 울퉁불퉁한 국산 품종 윈터 프린스입니다. 보통 국내 귤은 12월부터 3월까지 품종별로 수확해서 판매하는데 외국 품종이 95%로 대부분. 수확 시기가 12월인 국산 윈터 프린스 귤이 같은 시기에 생산하는 외국 품종 귤을 대체하는 겁니다. 맛이 좋으면서 껍질을 벗기기 쉽고 재배도 한결 수월한 게 장점입니다. 수확처를 분산하기 위해 가지고 윈터 프린스를 선택을 했는데 맛도 굉장히 좋고 육지에서 손님분들이 오셔가지고 먹어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골프공 정도 크기로 작은 국산 귤 미니향. 한 입에 먹기 편해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신맛 대신 단맛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12월 중에 500kg을 말레이시아로 시범 수출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포켓에 놓기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들하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농민들도 많이 이제 찾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산 감귤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연구진은 사라향과 탄빛 1호 등 다른 국산 감귤의 보급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국산 품종을 이제 개발하는 거고요. 미리 선제적으로 국산 품종을 개발을 해서 이러한 로열티 전쟁에 대비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국산 귤이 속속 등장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감귤 농가의 경쟁력이 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 44곳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해 전문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일군 성과가 공개됐는데요. 꽤 보람 있는 결실들이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대학생들이 손잡고 전화통화를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문장 15,000개를 학습한 결과 기술의 정확도가 97%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에 보이스피싱 추론 서버를 두고 고객들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제 추론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인공지능도 개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날씨가 참 좋아요. 식사는 하셨나요? 음성을 문자로 바꿔 형태소 단위로 분해해 알맞은 수어 영상을 찾아 연달아 재생해줍니다. 청각장애인의 문맹률이 약 30%라는 것을 보고 여러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서 많은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인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 정원을 늘리고 비전공 학생들에게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6년 8개 대학으로 시작해 6년 만에 전국 44개 대학으로 확장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전공 교육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분야를 접목한 그런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또 이제 기업의 이제 산업체 수요에 맞추어서 최신식 산업체 맞춤형 그런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ICT 인재를 100만 명까지 늘려서 이러한 기술 경쟁 시대를 극복하자 이런 좀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대학을 100개 대학으로 확산하고 인공지능과 양자대학원 등과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일부 성분은 폐를 비롯한 여러 장기로 퍼져 상당 기간 남아있다는 정부 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경북대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실험용 주위 코에 노출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연구진은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에서 CMIT와 MIT의 폐 손상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민법과 상법을 비롯한 사법과 행정 관련 분야에서 공식적인 나이 사용이 국제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만 나이 표시를 명문화했고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태어난 해를 0살로 치되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나이를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년 한 살씩 더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쓰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 차이로 사회복지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고 경제 살리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내년 5% 경제 성장 목표 설정을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정권 퇴진까지 외친 백지 시위 열흘 만에 나온 방역 최적화 조치 10조. 민심 폭발의 도화선이 됐던 막무가내 봉쇄와 집단 격리 수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严禁以各种方式封堵消防通道、单位门、小区门。 대탈출국이 벌어졌던 정저우 아이폰 공장처럼 집단 기숙형 생산도 지향합니다. 지역 간 이동에 족쇄가 됐던 PCR 검사도 폐지해 경제 혈맥을 뚫기로 했습니다. 유랑하는 농민공들이 일손 부족을 겪는 지역에 수혈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도시에선 채소값이 급등하는 반면 시골에선 농작물이 썩어 문드러지는 일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우한 봉쇄 이후 최악을 기록한 중국의 11월 수출입 실적. 시진핑 집권 3기 지도부는 반등을 넘어 내년 5% 성장 목표 설정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我国经济年均增长5%以上，好于全球平均水平。 본물 터진 일상 회복 움직임에 영화 관람과 남부 휴양지 예약이 3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같은 일부 대도시의 식당 등에선 여전히 48시간 음성 증명을 요구해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如果有人被感染了是阳性的话，我们其实是不能及时发现的，所以我觉得目前这个政策的话，它是有利有弊。 중국의 낮은 접종률과 의료시설 부족에 따라 앞으로 14억 인구의 90%까지 감염되고 최대 200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我们的优化完善不是被动的，更不是完全的放开。 방역 대신 경제로 급선회한 중국. 잃어버린 3년을 되찾을 수 있을지 시진핑 집권 3기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인이 열광하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은 노동자들의 죽음입니다. 경기가 벌어지는 기간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조직 위의 미온적 대처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국제축구연맹 인판티노 회장의 고향인 스위스 브리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주 노동자의 죽음과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광고판이 세워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마저 노동자들의 희생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Compensate the victims of this World Cup. 750,000 people are calling on you to compensate them.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치한 뒤 시설 공사 과정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가 6,500명을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네팔 등에서 온 노동자들은 일당 만여 원에 40도 넘는 무더위 위에서 혹사당했습니다. 카타르 당국은 사망자가 40명이라고 밝혔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월드컵이 치러지는 기간에도 필리핀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비판이 커졌는데 국제축구연맹은 논의를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That we are talking about things that we have already discussed months and months and months and time again. Sorry. Thank you. Bye. 카타르 측에선 오히려 언론을 탓하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Narrative. And honestly, I think a lot of the journalists have to question themselves and reflect on why they've been trying to bang on about the subject for so long. 인권단체 등에서는 월드컵 상금에 상응하는 4억 4천만 달러를 이주 노동자 피해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카타르와 국제축구연맹은 정확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서울에 있는 한 필라테스 학원 대표가 공사를 한다며 잠시 문을 닫는다고 안내한 뒤 아예 잠적해버렸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학원은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소유권이 건물주에게 넘어간 상태였는데 필라테스나 헬스장의 갑작스러운 폐업 피해 사례는 매 수천 건에 이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에 60회 수강을 등록한 A씨. 10회 정도 수업을 들을 무렵 학원에 긴급 전기 공사가 잡혀 수업 진행을 잠시 중단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공지한 공사 마감 하루 전 돌연 필라테스 학원 운영을 중단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기공사 끝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심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좀. A씨가 다녔던 필라테스 학원입니다. 학원 문 앞에는 관리비 미납과 임대료 체납으로 학원 소유권이 건물주에게 넘어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학원의 소유권이 넘어간 날짜는 수강생들에게 전기공사를 한다며 안내 문자를 보냈던 날짜와 일치합니다. 이미 학원이 명도될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위해 잠시 운영을 중단한다며 수강생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회원 티켓도 100만 원 끊어놓고 그 3월 안에 그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연락해보라고 제가 관여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수강료 수십 회분을 미리 내고 아직 수업이 남아있는 수강생들은 30여 명에 달합니다.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피해 금액은 어림잡아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더 등록을 하라고. 제가 이제 망설이니까 자기가 이제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러니 20배를 더 주겠다. 취재진이 학원 대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표는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최근 5년 동안 필라테스와 헬스장 등 민간 체육시설과 관련한 피해 구제 상담 건수는 재작년 이후 매년 2,0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서울 강남에서 유명 헬스장 대표가 문을 닫고 잠적해 회원 수백 명이 피해를 보는 등 이른바 먹튀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환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되도록 장기 계약은 삼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한 가지 색으로만 화폭을 채우는 단색화가 언제부턴가 큰 인기를 끄는 화풍이 됐습니다. 다양한 색채와 자연의 조화가 주는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단색화가 주는 정적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있는 건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